젊을 때 열심히 일해서 집 한 채를 샀습니다. 팔 생각도 없고 그냥 가족들이랑 계속 살았습니다. 그리고 은퇴를 했습니다.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세금을 더 많이 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얘기할 내용은 보유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을 감정하는 남자 김강산 평가사입니다. 11호 대책 이후에 보유세와 양도세에 관한 관심도 폭증하고 있습니다. 세금도 과연 조정이 될까? 이런 관심들이죠. 실제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우리나라는 부동산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다 보니 락인 이펙트, 즉 매물 잠김 현상이 굉장히 크다며 양도소득세 같은 팔 때의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안 팔고 그냥 집을 들고 있다, 이런 취지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어 고가의 집을 보유하는데 부담이 크면 집을 팔 것이고 유동성이 생길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뒤이어 고가 1주택자에 대한 과세 방향도 말하기도 했는데요. 50억짜리 집 한 채 들고 있는데 보유세가 얼마 안 되는데 5억 원짜리 집 3채를 갖고 있으면 세금을 더 많이 낸다면 무엇이 형평성에 맞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직접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에 여러 보도들이 뒤따르고 있는데요. 보유세에 대한 생각 간단히 공유해 보자고요. 지금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락인 효과, 즉 세금 때문에 나올 매물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양도세가 높다 보니까 팔면 세금 폭탄을 맞고 안 팔면 그냥 버티는 게 나은 상황이죠. 아니면 그냥 증여세 내고 자식한테 줘도 됩니다. 집을 팔고 싶어도 세금 때문에 못 파는 사람들, 집을 사고 싶어도 매물이 없는 사람들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정부는 이 구조를 깨기 위해 보유세 인상, 양도세 완화라는 새로운 축을 제시했습니다. 즉 보유는 부담스럽게, 거래는 유연하게,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실제 부동산 시장에서도 보유세를 높이고 양도세를 줄이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보유세를 올리게 되면 크게 4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첫째, 시장이 다시 움직이게 됩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다소 멈춘 이유는 단순히 금리 때문이 아닙니다. 팔면 세금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버티자는 심리가 시장 전체를 조금씩 얼어붙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구윤철 부총리가 언급한 락인 효과입니다. 양도세를 낮추면 상황은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매도 유인이 생기고 매물이 늘어나면 거래량이 살아납니다. 한마디로 시장에 숨통이 트이는 구조죠. 그리고 공급이 늘어나서 가격이 좀 더 안정화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직접 시장에 움직여도 괜찮다, 이런 신호를 준 셈인데요. 그러면 시세 왜곡도 줄어들게 될 것 같습니다. 금매 한두 건이 기준 가격이 되는 비정상적인 시장이 아니라 다양한 거래 사례가 형성되는 건강한 시장으로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세제 분산이 가능합니다. 지금의 세금 구조는 언제 내느냐에 따라서 세금을 많이 내기도 하고 적게 내기도 합니다. 보유하는 동안에는 거의 세금을 내지 않다가 팔 때 한 번에 세금 폭탄을 맞는 구조죠. 즉 안 낼 땐 너무 안 내고 낼 땐 너무 많이 내는 구조입니다. 이거는 세금의 타이밍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요. 보유세를 조금씩 높이고 양도세를 줄이면 세부담이 시간에 따라 분산되어서 시장이 훨씬 안정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셋째,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다소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겉으로는 형평성을 위한 제도 또는 집값을 잡기 위한 제도이지만 실제 결과는 똘똘한 한 채 집중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어차피 세금 많이 낼 거면 한 채라도 비싼 곳으로 몰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결국 다주택자 규제가 고가주택 집중을 부추기는 역설적인 결과를 만든 셈입니다. 보유세를 늘리고 양도세를 낮추면 이런 자산 쏠림 현상이 다소 완화되고 부동산 시장이 시장 전체에 좀 더 고르게 분포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넷째, 세금이 시장 순환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의 부동산 세제는 억제용이었죠. 집을 팔지 말고 사지도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 사실상 이런 신호였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시장 전체가 정체되고 거래는 줄었고요. 실수요자만 피해를 봤습니다. 비싼 집만 더 비싸졌죠. 이제는 세금이 억제가 아니라 순환의 도구로 바뀌어야 됩니다. 보유세는 시장을 안정시키는 브레이크로, 양도세는 거래를 촉진하는 엑셀로 역할을 나눠서 같이 운영을 해야 됩니다. 즉 보유세를 인상하게 되면 집을 계속 들고 있을 때의 사회적 비용을 좀 더 많이 반영할 수 있게 되고요. 양도세를 줄이면 시장 이동을 하는 문턱을 낮출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이 맞을 때 시장이 좀 더 자연스럽게 움직이지 않을까요? 다만 반대 입장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보유세 인상은 이론적으로는 좀 타당해 보여도 현실에는 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도 4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 노후자금 한 채, 보유자의 부담도 커지게 됩니다. 강남 여의도 목동 잠실처럼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는 20년 30년을 실거주해온 고령층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단순히 한 곳에서 가족과 함께 살아온 거지 투자나 투기를 한 게 아니죠. 당연히 집값이 오르면 세금도 따라 오르게 되는데요.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 공정시장 가액 비율 상향이 겹쳐지게 되면 전년보다 올해 보유세 고지서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가격이 올라갔다는 이유로 세금을 더 내라, 이런 구조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죠. 이 부분에서 많은 1주택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집을 팔 생각도 없고 현금도 없는데 왜 세금 폭탄을 맞아야 하죠? 두 번째, 현금 흐름 악화가 될 수 있습니다. 보유세는 매년 나가는 세금이고요. 한 번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은퇴자나 고령층, 현금 수입이 없는 가구에게는 직접적인 생활 압박으로 작용됩니다. 양도세를 낮춰서 팔아, 이렇게 해도 막상 팔고 나면
갈 곳이 없어요. 내 집만 오른 게 아니라 우리 동네가 다 올랐으니까요. 팔고 딴 동네 가야죠. 근데 평생을 여기서 살았는데 세금 때문에 다른 동네를 가야 한다? 굉장히 불편하죠. 여기에 새로 집을 사려면 취득세가 또 높고 또 임대차 전환을 하자니 전세 시장도 지금 매우 불안정합니다. 결국 팔지도 버티지도 못하는 구조가 되어버리죠. 이런 정책 방향이 순환을 만들기보다 오히려 체류와 포기를 강요하는 제도가 될 위험이 큽니다. 셋째, 경기 침체기인 부작용 가능성이 좀 있는데요. 지금 뭐 금리 불안, 경기 둔화, 고용 불확실성까지 겹친 시기죠. 이런 상황에서 세금 인상은 심리적 부담을 키워서 소비 위축, 주택 보유 불안, 그리고 거래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즉 이런 상황에서 세금을 올리게 되면 세수 확대보다 심리 위축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정부가 의도한 유동성 확보는 좀 떨어지게 되고 오히려 거래가 없는데 세금만 늘었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실수요자 위축 가능성과 지역 불균형 심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유세 인상은 고가 지역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하지만 비규제 지역에서는 상대적 이익으로 작용합니다. 그 결과 고가 지역은 거래가 줄고 중저가 지역으로 매수세가 몰리면서 또 다른 가격 불균형을 낳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 조세 정가도 덤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결국 중요한 건 속도와 균형입니다. 보유세를 올리더라도 그로 인한 충격을 완화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기 보유 공제 등등 여러 공제는 일정 부분 유지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을 통해서 급등을 좀 방지한 다음에 전체 세수는 조금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즉 세율만 올리는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납세자의 부담 곡선을 좀 완화시켜주는 정책적 완충 장치가 필수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세제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지금 세제는 좀 형벌의 느낌이 되게 강해요. 시장에 참여한 사람을 벌 주는 장치가 아니라 거래와 이동을 유도해서 시장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목표는 집값을 그냥 억누르는 게 아니라 시장 기능을 좀 회복시키는 거죠. 요새 보면 보유세를 무조건 올리라 뭐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수단이라고 하면서요. 근데요, 본인 집이라면 보유세가 올라갔을 때 환영하고 납부를 잘할 수 있을까요? 보유세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세금이라서 조세 저항도 꽤 셀 것 같은데 말이죠.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세를 낮추는 게 지금의 부동산 시장에 맞는 방향일까요? 추가적으로 이건 제 생각인데 지금의 세제 구조는 특히 다주택자에게 매우 불균형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30억짜리 아파트를 한 채 가진 사람보다 3억짜리 빚을 3채를 가진 사람이 상대적으로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 세금 체계가 자산의 총액이 아니라 주택 수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자산 규모보다 주택의 개수로 세금을 매기다 보니 실제로는 더 적은 자산을 가진 다주택자가 상대적으로 더 큰 세금을 부담하는 아이러니가 생긴 겁니다. 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은데요. 요번에 보유세와 양도세가 개편된다면 이 부분도 반드시 개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세상을 감정한 남자 김강삼 평가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